앞에서 질량이 나왔을 때 그 질량을 우리가 몰수로 환산하는 공식 뭐 이거 했었잖아. 근데 오늘 질량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나왔을 때, 특히나 부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연구의 기본, 처음에 뭐 이제 지금은 사실 뭐 연구가 많이 이것저것 많이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처음에 학문적으로 화학이 연구되기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에 사실 뭐든지 그래 가까이 있는 걸로 연구하는 거잖아. 가까이 있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걸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고체나 액체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했단 말이야. 근데 고체나 액체는 거의 질량을 측정을 하면, 질량의 변화 같은 걸 측정을 하면 뭔가 진행하는 것 같이 다 됐어. 그래서 그걸로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발견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나니 그 다음 과학자들이 뭔가 연구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는데 그 눈을 돌린 게 기체예요. 그래서 기체랑 관련된 연구들로 이렇게 돌아섰을 때 기체는 질량 측정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질량의 변화를 관찰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기체의 연구 부분에서는 질량에 대한 연구보다는 오히려 변화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부피에 관한 연구로 선회하게 돼요. 이렇게 돌려서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물질 1몰의 부피는 어느 정도일까라고 묻고 있는데, 사실 이 물질 1몰의 부피를 묻고 있는 것은 기체를 묻는 거랑 같아. 그래서 기체의 경우 부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년에 누구한테 배우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화학2를 배우게 되면 화학2에 기체 관련 단원이 초반부에 등장하거든? 기체에 관한 연구들을 거의 다 부피로 이야기한다. 이걸 좀 기억해두고, 고체나 액체는 부피라는 게 그냥 그 물질 자체야. 그 물질이 꽉 차 있어야 부피가 얼마다라고 말을 하거든. 그런데 기체는 부피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 그래서 너희들 앞에서 이 사진 있잖아. 여기서 다 똑같이 1몰씩 있는데 그 1몰의 부피를 보면 부피의 크기가 액체랑 고체도 물론 같지 않아. 그런데 기체는 말도 안 되게 엄청 크잖아. 이 부피 비교 자체가 좀 달라요. 액체랑 고체는 그냥 그 안에 그 입자들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부피라고 말하면, 기체는 그거랑 다른 식으로 부피를 정의를 내리게 돼. 왜냐면 기체는 끊임없이 움직이거든.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걔를 어디다가 집어넣어 놓기는 하는데 고정시켜 놓을 수는 없는 거야.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를 좀 다르게 정의를 내리기로 했어. 그래서 기체의 부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걔네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걔네들이 움직이면서 차지하는 공간을 부피로 정의를 내리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풍선을 불어서 놔두면 풍선 안에 기체 분자들이 들어있는데, 기체 분자가 여기에 촘촘하게 빼곡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기체 분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서 걔가 움직이면서 차지하는 공간들이 걔네들의 부피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돼요. 그러면 얘가 가지는 부피는 결국은 얘가 얼마나 움직이느냐로 결정되는 거잖아. 그럼 걔가 움직임이 엄청 활발하고 움직임이 크면 당연히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겠지. 부피라는 게 기체로 이야기하면 이것저것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데, 기본적으로 그 입자, 기체 분자가 가지는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 결국 걔네들이 에너지가 많으면 당연히 부피가 커질 텐데, 더 많이 때릴 테니까 당연히 부피가 커질 텐데, 그렇게 되는 게 온도에 영향을 받더라는 거야. 그래서 기체들이 가지는 부피, 걔네들이 움직이면서 차지하는 공간으로 정의를 내릴 건데, 그때 일단 기본은 얘가 가진 에너지가 중요하고 얘네들이 가진 에너지가 그때 온도, 그 온도에 영향을 받더라. 근데 그냥 개개의 에너지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분자들이 모여있는 평균 값을 구하면 그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는 걔네들이 그 주변의 온도, 그 온도에 비례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에너지가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 에너지가 커지면 힘이 세니까 더 세게 때려서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그 다음에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여기 요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는 이유는 바깥에서 다른 공기가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요게 같기 때문인 거거든. 바깥에서 안쪽을 이렇게 눌러주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그걸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외부의 압력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물론 걔가 가진 에너지가 중요하니까 온도도 중요하겠지만 바깥에서 어떻게 누르느냐는 압력도 중요하단 말이야. 가지는 에너지가 똑같은데 바깥에서 세게 누르면 당연히 부피가 줄어들겠지. 약간 이런 영향들을 다 받더라. 그리고 이 안에 기체 분자가 10개가 있냐 100개가 있냐에 따라서도 똑같은 힘으로 때리는데 10개가 때리는 거랑 100개가 때리는 거는 당연히 다르겠지. 개수가 많으면 당연히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다 받더라. 다시 말해 기체의 부피는
변수가 너무 많아. 이런저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데 압력의 영향도 받고 자기 자신의 에너지도 중요하니까 온도가 어떠냐의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몇 개가 들어있는지 중요하니까 분자수의 영향도 받더라. 근데 분자수는 우리가 묶음 단위로 쓰기로 했지. 몇 개 묶기로 했어? 6.02 곱하기 10에 23승 묶어서 뭐라고 해? 1몰이라고 하잖아. 몇 몰이냐? 우리가 몰 또는 몰수라고 하는데 몰의 개수 몇 몰이냐? 요거의 영향도 받더라는 거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물질 1몰의 부피 개수가 어떠냐와 부피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어. 자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이런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데 내가 이 관계를 보고 싶을 때 얘네들이 방해하면 안 되겠지. 요것만 보고 싶어. 그럼 얘네들 어떻게 돼야 돼? 방해 안 하려면 값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기체의 부피랑 몰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온도와 압력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그거 정의 내린 사람 이름이 나와. 아보가드로가 법칙으로 만들어. 뭘 어떻게 했냐? 온도와 압력이 만약에 같다면 얘네들이 똑같아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면 기체의 부피는 뭐에 영향을 받아? 분자가 몇 개냐에 영향을 받지? 몰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같은 부피에 같은 양의 분자가 포함되어 있고 분자수가 많아지면 걔네들의 몰 부피도 증가한다.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야. 제안한 사람은 아보가드로예요. 아보가드로가 수치도 정했어. 실험을 막 해본 다음에 뭘 알아냈냐 하면 0도씨 1기압으로 온도 압력을 고정을 해놓잖아? 그럼 기체가 1몰만큼 있으면 1몰이 몇 개였어? 6.02 곱하기 10에 23승계 있으면 종류와 상관없이 기체의 부피가 다 똑같이 얼마라고? 22.4리터의 부피를 갖는다. 값도 고정되어 있어. 이 수치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0도씨 1기압일 때 모든 기체가 똑같아. 기체 1몰 있으면 그 부피가 22.4리터더라. 요 값이 고정값으로 정해졌다. 자, 모든 기체가 다 같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바깥의 압력도 대기압이잖아. 거의 변함이 없겠지? 바깥의 압력이 똑같아. 그 다음에 온도가 같으면 분자들이 가지는 평균 운동에너지가 같은데 그 분자들이 가지는 평균 운동에너지는 그 분자가 뭐냐와 아무 상관없이 절대 온도에만 비례하는 관계를 가져. 그러니까 온도가 같아. 압력이 같으면 분자들이 가지는 평균 운동에너지가 같은 걸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그때 부피는 그게 몇 개 있냐만 중요한 거겠지. 그게 많이 있냐 적게 있냐만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종류 그 자체가 뭐 H2처럼 진짜 작은 분자든 아니면 여기 뭐 이산화탄소나 뭐 메테인이나 이런 것처럼 좀 더 큰 분자든 아무 상관없이 얘 크기, 자기 자신의 크기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움직이냐만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기체에 다 적용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더라 라는 걸 잘 기억해둬야 돼. 그리고 이 값도 물론 중요하고 이걸 좀 잘 알아두세요. 수학 시간에 뭐 힘든 거 있어? 위험하긴 하네. 다 지금 지쳤네. 왜 그래? 왜 주말 지나고 오면 왜들 이러지? 주말 못 쉬었어? 주말에 하긴 못 쉬지. 니네 스케줄 보니까 주말 잡았던데. 다들 그냥 학원에 그냥. 봅시다. 앞으로 약자를 많이 쓸 거라서 우리가 그걸 표현하는 대표 기호들, 문자들 있잖아. 부피를 영어로 V로 써요. 볼륨. 압력을 영어로 P, pressure, P라고 쓰고 온도는 T라고 써요. 분자수는 개수잖아. 뭐라고 쓰겠어? number, N이라고 쓰고 온도는 사실은 대문자 T로 쓰는 경우가 있고 소문자 T로 쓰는 경우가 있어. 뭐 차이일까? 뭐 그런 거예요. 어떤 게 절대 온도? 이게 절대 온도. 이게 무슨 온도?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섭씨 온도. 사실 유럽에서는 화씨 온도를 더 많이 사용해. 근데 우리나라는 섭씨 온도를 쓰잖아. 과학에서도 섭씨 온도를 기본으로 써요. 섭씨 온도는 어떤 온도 척도야? 물이 어는 걸로. 물이 어는 점을 0도, 물이 끓는 점을 100도로 놓고 사이를 100등분한 거야. 그게 섭씨 온도예요. 섭씨 온도를 단위를 쓰면 돌씨라고 쓰지. 절대 온도 단위는 K라고 써요. 켈빈이라고 읽어요. 작년에 우주의 탄생과 어쩌고 하는데 나오지 않았어? 몇 K 이렇게 쓰잖아. K라고 읽는 게 아니라 원래 켈빈이라고 읽어야 되는 단위다. 절대 온도는 어떤 온도인가? 뭐 영하 273, 뭐 그게 뭔데? 그게
이론적으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가 얼마냐면 이론적이야. 실제로 그 전에 기체가 액체로 바뀌어. 실험은 못했어. 그러나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가 영하 273도씨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온도를 하나 만든 거야. 거기서 출발하는 온도 척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절대 온도라고 해요. 이거를 0도로 환산. 근데 0도 도시를 못 쓰잖아. 바꿨으니까. 그래서 그걸 K라는 단위로. OK 아니고 0 켈빈이라고 읽어요. 얘는 켈빈이라고 읽어요. 어이로 쓰기도 하고 I로 쓰기도 하는데 외래어니까 0 켈빈이라고 읽고 영하 273도씨를 0 켈빈으로 놓고 출발하는 온도인데 눈금의 크기는 섭씨 온도랑 똑같아. 그럼 절대 온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섭씨 온도에다가 273 더하면 구할 수 있는 그런 값이고 기체를 연구할 때 거의 절대 온도 써요. 우리는 사실 절대 온도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 나중에 사를 법칙 뭐 이런 법칙들이 나오면 절대 온도로 바꿔서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 그래서 기체는 모든 기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온도 압력이 같으면 같은 수의 분자가 있을 때 같은 몰수일 때 부피가 같다.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 있으면 22.4리터의 부피를 가져.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사실 0도씨는 아니잖아. 우리 보통 몇 대? 오늘은 좀 기온이 좀 덜 올라가죠. 한 13도, 14도 올라가는데 연평균 기온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한 20도 정도의 범위에서 살아요. 그래서 문제가 0도씨 1기압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문제가 나올 때 20도씨 1기압으로 나올 때가 있어. 그럼 20도씨 1기압이면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럼 기체 1몰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 22.4보다 커지겠지? 근데 그 값은 책에 안 나와. 그래서 그 값은 외우진 않아도 돼.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아마 줄 거예요. 대략 24리터 정도로 환산되어서 나오기는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문제 나오면 온도 압력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보고 문제 풀면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박스. 지금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이라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이 박스들은 다 1몰의 부피에 해당하는 박스가 되겠지. 몇 리터가 되겠어? 22.4리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자의 크기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왜? 자기의 크기가 부피에 영향을 안 미쳐. 얘가 움직여서 차지하는 공간에 영향을 미치니까 에너지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에너지는 온도에 영향을 받고 압력이 똑같다면 별다른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다라는 걸 알아두고 그래서 오른쪽에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기체들. 그래서 결국 분자는 다 몇 몰인 거니까 다 1몰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몇 개냐고 물어봤지? 1몰이 몇 개였어? 그렇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개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기체가 주어졌을 때 걔네들의 부피를 주면 그 기체가 몇 몰인지 알기 위해서지. 뭘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어. 사실 공식이고 뭐가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고. 화학에서 잘 모르면 다 뭐해? 다 비례식 쓰면 돼. 웬만하면. 비례식으로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냥 식을 세우기 싫으니까 공식처럼 만들어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0도씨 1기압이야. 산소기체가 있어요. 산소기체가 11.2리터만큼의 부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럼 얘가 몇 몰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모든 기체는 0도씨 1기압일 때 1몰만큼 있으면 22.4리터잖아. 그러니까 원래 기체 1몰이 22.4리터의 부피일 텐데 지금 내가 가지는 산소 기체는 11.2리터야. 그럼 얼마야? X를 구하면 되겠지. X는 11.2리터를 22.4리터로 나누는데 단위만 정리를 좀 해보면 얘하고 얘가 곱해지는 거잖아. 그럼 얘가 원래 점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1몰의 부피가 22.4리터니까 저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치? 여기 퍼 단위 얘기했었지? 퍼의 오른쪽은 기준이에요. 괜찮아? 아니 너 말고 쟤 왜 다리 아픔 들어서 앉아. 뭐 하는 거야? 어? 뒤에서 쭈구리고 앉아있어.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번분수 밑에 있는 애 위로 올라오지? 얼마? 0.5몰. 이 문제는 사실 식을 세울 필요도 없어. 우리 수치 보면 금방 알지만 값들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저 공식처럼 쓰는 거는 결국 비례식에서 출발했다
라는 거 알아두고 우리가 이걸 적용하려면 반드시 어때야 돼? 0도씨 1기압이어야 22.4L를 쓰는 거야. 그런데 0도씨 1기압이 아닌 경우에는 그걸 풀 수 있는 기준이 주어져. 뭐 몇 도씨, 지금 주어진 몇 도씨 몇 기압일 때 1몰이 얼마다라는 걸 주거나 아니면 다른 기체가 몇 리터일 때 뭐 질량이 얼마다 이런 근거가 될 값을 준 다음에 모르는 걸 풀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풀어봐야 계산할 수 있고 어렵지 않아. 자, 스스로 풀이하기랑 밑에 응용하기 봅시다. 0도씨 1기압에서 메테인 잠깐만 지금 했잖아. 아까 내가 산소라고 했나? 네. 메테인 기체에 11.2리터에 들어있는 메테인 문제 똑같네. 계산 안 해도 되겠다. 0도씨 1기압 메테인 기체 11.2리터. 그런데 기체 1몰의 부피는 0도씨 1기압일 때 22.4리터니까 현재 부피를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나오지? 문제에서 몇 몰이냐를 물은 게 아니라 뭐라고 물었어? 몇 개냐 물어봤으니까 몰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1몰의 개수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여기 곱해서 계산했더니 얼마?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나왔지? 밑에 있는 문제를 볼까요? 0도씨 1기압에서 메테인 기체 메테인 너무 좋아하네 32g이 차지하는 부피 우리 지금까지는 뭐였어? 이 부피를 알기 위해서 걔가 몇 몰이냐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몇 몰이냐를 준 게 아니라 뭘 줬어? 몇 그램이냐를 줬으면 이 몇 그램이 몇 몰인지를 구한 다음에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구해야 되겠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0도씨 1기압일 때 모든 기체는 1몰의 부피가 22.4리터다. 이걸 알아야겠지.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얘가 32g이 몇 몰인지 알려면 질량을 몰수로 환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알아야 돼? 메테인의 몰 질량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결국 분자량이랑 수치가 같았어. 분자량을 구해야겠네. 분자량은 원자량을 다 더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얼마? 탄소는 12, 수소는 1인데 4개 있어요. 그래서 16이야. 얘는 1몰이 16g이야. 그럼 32g은 1몰이 16g이니까 32g을 그걸로 나누면 몰만 남아요. 얼마? 2몰 있네 지금. 자, 2몰의 부피를 구하면 되겠네. 자, 2몰의 부피. 그런데 1몰이 얼마라고? 22.4리터네. 식 세울 필요 없네. 2몰이면 그것의 2배. 44.8리터 되겠네요. 그래서 44.8리터다. 계산 과정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1몰의 질량과 부피를 체험하는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하게 된 질량은 그렇다 치고 부피만 따져보면 1몰이잖아. 1몰이 0도씨 1기압이라고 치면 가정하면 22.4리터의 부피였어. 자, 저 페트병이 500ml, 500ml면 0.5리터지? 네. 자, 22.4리터만큼 있으려면 대략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당 0.5리터니까 44.8 44개랑 45개에다가 좀 얼마 있으면 되겠다. 46개는 있어야겠네. 여기 밑에 얘는 이 책에 있는 페트병은 2리터짜리라고 돼 있어. 2리터짜리 페트병이면 22.4리터 하려면 일단 11개 있어야 되고 0.4는 0.5리터 조금 안 되는 거니까 여기 밑에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있지? 이런 식으로 부피가 생각보다 커요. 22.4리터가 생각보다 꽤 커. 그래서 그렇구나. 1몰이 개수도 많지만 기체로 쳤을 때 부피 꽤 큰 편이다 라는 거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뭐 만들어라 이런 건 나 안 만들어. 자, 단위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까? 단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아닐 수 있어. 몰 같은 거는 특히나 몰은 우리가 그냥 묶음 단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 이 묶음 단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게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쓰는 거야. 그러나 과학이 발달했을 때 나중에 점점점 뒤로 가면 이 개수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환산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할 수 있어. 묶음 단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저것이 다 틀어져서 바뀔 수 있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원자량 지금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질량을 12로 잡는 게 기본이잖아. 기준. 그런데 처음부터 질량수 12 탄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지? 처음에 수소로 한 적이 있고 산소를 기준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게 달라질 수 있어. 지금 제일 타당하다고 믿지만 과학은 언제나 그런 것들이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에 존재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잖아. 지금 밝혀진 과학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빅뱅이 우주의 탄생이 얼마라고? 137억 년 전? 137억 년 그 이전엔 과연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거야. 없었다가 아니야. 약간 그런 거야. 과학이 약간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뭔가 밝혀지면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막 뒤집어질 만큼 밝혀진 거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쓰는 것 뿐이야. 너희가 나중에 뭐 해? 좀 뒤집어. 할 수 있. 연구해. 과학 한국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알지? 노벨상 받으려면 노벨상은 사망한 이후에 주지 않아. 오래 살아야 돼. 노벨상을 받으려면 연구도 대단해야 되는데 오래 살아야 돼. 뭐를 질량, 부피, 입자수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나와 있지? 자, 어떤 몰수를 주어주면 걔를 1몰의 질량. 근데 1몰의 질량은 사실은 무슨 뭐와 같아? 값이. 분자면 분자량, 원자면 원자량, 화학식, 뭐 실험식이면 실험식량 이런 거랑 같지? 그거랑 곱하면 몰과 1몰의 질량을 곱해. 그럼 단위가 뭐만 남아요? g만 남으니까 질량만 남겠지. 그래서 이거 만들어. 질량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2번. 몰과 아보가드로수. 아보가드로수를 곱하면 입자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는데 아보가드로수는 1몰이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자, 몰. 기체의 부피로 바꾸고 싶으면 0도씨 일기압이네. 0도씨 일기압의 기체 1몰은 부피가 어떻게 돼? 22.4리터예요. 물질의 양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만 골라보자. 근데 옳은 거 틀린 거 뭐 고치면 되지. 자, 원자량은 실제 질량이 아니라 상대적 질량이에요. 원자 하나의 질량을 얼마로 잡는 거야? 탄소 12의 질량을 12로 잡은. 실제로 걔의 진짜 질량은 약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 정도인데 그걸 12로 환산한 그 기준을 가지고서 환산된 값들이지. 그래서 진짜 질량 아니다. 자, 니은 물과 이산화탄소 1몰의 질량. 자, 1몰의 질량은 각각의 무엇과 같아? 분자량과 같잖아.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지. 물의 분자량은 수소 2개, 산소 하나니까 얼마예요? 18.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탄소 하나, 산소 2개니까 44야. 이런 거 좀 외워. 많이 나와. 자, 그래서 물은 1몰이 있으면 18g이고 이산화탄소는 1몰이 있으면 44g이야. 같지? 않아요. 물 60g에 들어있는 물 60g. 전체 원자는 10몰. 일단 물 60g이 몇 몰인지를 알아야 거기 있는 전체 원자가 몇 몰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60g이야. 질량이 나와 있으면 몰수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 걔 몰 질량 다시 말해? 분자량으로 화학식량으로 나눠요. 60g은 물의 몰 질량 위에서 계산했지? 분자량 얼마래? 18g/몰. 1몰의 질량이 18g이에요. 몇 몰이야? 3분의 10몰이 뭐야? 전체 원자가 아니라 물 분자가 이만큼 있는 거지. 그런데 H2O, 물은 한 분자 안에 원자가 몇 개 있어?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니까 총 3개의 원자가 있지? 그래서 3분의 10몰 속의 원자는 한 분자당 원자가 3개, 3배만큼의 원자가 있어야지. 그럼 얼마야? 10몰 맞아요? 디귿 하나 맞네. 기억 니은 틀려요. 2번. 병원에서 쓰이는 수액에 포도당, 염화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있대. 몇 몰인지 그냥 물질의 몰수를 구하면 되겠다. 그런데 포도당하고 염화나트륨의 질량을 줬으니까 걔가 몇 몰인지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걔네들의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러면 계산해. 포도당 184. 응? Are you sure? 자,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문제 여기 이제 단하고 원자량 다 주잖아. 대부분 문제에서 원자량 줄 거야. 근데 기본 4개는 그냥 외워두는 게 편하니까 외우라고 말한 거고 계산하면 180 나와요. 포도당 자주 나와. 포도당의 분자량 자주 나와. 외워두는 게 편하겠지. 외울 거 투성이야 지금. 안 외워도 돼. 바로 계산해도 되는데 산수하기 귀찮으니까 포도당 나오면 그냥 분자량 그냥 외워버려도 별로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화학식량 지금 나트륨은 얼마라고? 23. 염소는 35.5. 염소의 원자량이 0.5인 이유는 다 뭘 고려해서 그래? 동위원소의 존재를 고려해서 평균 원자량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하면 58.5예요. 자, 그러면
40g인 포도당은 몇 몰이냐? 180을 40을 180으로 나누면 되겠지? 귀찮아. 선생님이 해봤더니 약 0.22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맞는지 한번 해봐. 그다음에 염화나트륨 이렇게 계산하면 몇 몰이냐면 약 0.03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다. 비교하니까 수액 안에는 포도당이 더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병원에서 그렇구나. 자, 3번. 아보가드로스만큼의 원자로 이루어진 마그네슘 리본. 마그네슘은 금속인데 되게 가늘게 만들 수가 있어서 리본 형태로 보관해요. 우리 나중에 마그네슘 가지고 아마 실험하게 될 건데 리본처럼 만들어서 돌돌돌 말아놔. 가위로 잘라. 가위로 잘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애야. 근데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대. 몇 몰 있는 거야? 1몰 있는 거네. 우리가 마그네슘 Mg 이렇게 쓰잖아. 마그네슘은 금속이고 금속 결정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화학식 쓸 때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그 화학이 아니지. 그 원소 기호가 그냥 걔를 표현하는 화학식으로 그대로 쓰기도 해. 그래서 얘가 1몰이 있어. 그럼 1몰이 몇 g이냐 물어보면 걔 몰질량으로 곱해야 되는데 그 몰질량으로 이렇게 mg라고 써있으면 그냥 몰 쓰면 돼. 원자량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원자량 좋네. 마그네슘 원자량 얼마예요? 24. 그럼 1몰 있으면 몇 g? 24g이야. 기억은 틀렸네. 그리고 아까 1몰이라고 했으니까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mg 원자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생김새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디귿에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원자로 이루어진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원자 다시 말해 1몰의 원자로 이루어진 황도 그냥 S라고 썼어. 그러면 황도 그냥 원자량이 몰질량에 해당한다라고 봐줄 수 있겠지. 생김새 그대로 쓰면 돼. 그래서 황은 원자량이 32라고 했으니까 얘 1몰 있으면 얘 몇 g이어야 돼? 32g이어야 되잖아. 질량이 같지? 않아요. 리을 하나만 맞네. 너무 쉬워. 헬륨 기체가 들어있 헬륨 어디 갔어? 몇 쪽인지 기억나요? 18쪽. 헬륨은 원자량이 4야. 얘는 2번이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어요. 그리고 이 원자량이 4라는 건 얘가 1몰 있으면 몇 g이란 소리야? 4g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헬륨 같은 아이들, 우리가 18쪽 아이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데 활성이 뭐였어? 활성이란 단어가 반응성을 의미해요. B가 아닐 B자니까 반응성이 없어. 반응 잘 안 해. 결합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얘는 혼자 원자 하나만 있어도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 마치 다른 기체들이 성질을 나타내려면 최소 2개 이상 붙어야 되는 거랑 좀 다르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원자가 성질을 가지는 분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원자 분자 또는 옛날에 한자였을 때 한 개를 단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단원자 분자라고 말하기도 했었어. 뭐 이렇게 옛날 책에는 단원자 분자라고 써 있기도 하고 뭐 일원자 분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의 원자가 성질을 지니는 분자다라는 뜻이야. 자,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헬륨 기체가 들어있는 탱크가 있는데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11.2리터 몇 몰짜리 풍선을 만드는 거야? 기체에 몇 몰 들어있는? 0.5몰 들어있는 헬륨이 0.5몰 들어있는 풍선을 몇 개 만들어? 300개. 그럼 몇 몰이야? 한 개가 0.5몰이면 몇 개? 몇 몰? 150몰. 이거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안 해도 되겠지? 자, 총 몰수는 150몰이에요. 그리고 걔의 질량 물어봤어. 질량은 어떻게? 150몰인데 1몰의 질량은 얘는 He 원자로 표현되는 분자니까 원자량과 같겠지? 얼마? 4g일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몇 g이다? 600g 이렇게 될 것이다.